그 당시에 이제 학원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신규 사업 도입하는 걸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특히 베트남과 같은 소득 수준이 좀 떨어지는 국가에서는 눈에 보이는 실체에 대해서 믿는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베트남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매력적인 교육 시장이고 저희는 일단 오프라인 학원에 포커스를 하고 있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 유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는 자신이 없기도 했고 좋게 직장생활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케이 플랫폼 베트남의 이욱 대표입니다. 저희는 에듀텍 사업, 교육 사업을 지향하고 있고 저희는 스스로 하이브리드 러닝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러닝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저희는 3S, 첫 번째 솔루션, 두 번째 시스템, 세 번째 스페이스, 즉 공간, 서비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과 컨텐츠를 융합하는 사업을 지향하고 있고 특히 베트남, 한국에 제가 교육 사업에 20년 정도 몸을 담았는데 한국에 있는 좋은 교육 컨텐츠, 솔루션들을 베트남 현지에 맞게 로컬라이제이션,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해서 유아부터 성인들까지 단계적으로 접목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2020년도에 베트남에 오게 되었을 때 일단은 변동사항이나 여러 가지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안전한 방법을 택한 것이 푸미용이라고 하는 한국인들 대상으로 교육센터 학원 사업을 연 것이 이제 첫 번째였습니다. 현재는 비교적 성공을 거두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1개월 전부터는 영어 서비스를 런칭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학생들에 대해서 영어 수학 서비스를 하고 있고 저희가 10월 달에 빈징이라는 곳에 베트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학원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빈징이라는 곳은 사실 한국으로 따지면 수원 같은 공업 도시입니다. 소득 수준도 조금 높은 편이고 교육열은 또 못지않게 굉장히 높은 곳이어서 저희는 그쪽에 기대를 하는 점들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커리큘럼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에 신경 쓸 예정이고 올해 하반기에서는 푸미용이라는 곳이 호치민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이쪽에 베트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원을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디지털 대성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교육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학원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신규 사업 도입하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어 프로그램들 미국이나 아니 홍콩에서 도입하는 사업들을 병행을 했고요.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가맹점 관리뿐만 아니라 사업 전략을 짜고 하는 일들을 했고 이후에 토피아 에듀케이션 그리고 청담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청담 러닝에서 신규 사업, 가맹 사업 그리고 기타 전략 사업들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 도움이 됐던 걸로 같습니다. 아주 베트남 이주하게 된 건 좀 개인적인 이유도 있는데요. 매우 친한 친구가 2008년도부터 이주를 권했었는데 사실 그때는 자신이 없기도 했고 좋게 직장생활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에 우연히 여행을 한번 다시 오게 됐고 그 이후에 경기도 컨텐츠 증원원에서 보내주는 그 해외 프로그램 그리고 인벤션랩과 같이 했던 라이징 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장성을 확인을 했던 게 이제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게 말씀드리면 토요일 날 아침 7시 50분이었는데 그때 제가 조깅을 하고 있었는데 약 100명의 아이들이 영어학원에서 나가서 집에 가는 걸 보고 교육 사업이 잘 된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고요. 이주를 결심하게 된 것들은 말씀드렸던 출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업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하면 이후에는 이제 실질적인 데이터들이나 테스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5월부터는 모바일로 하는 화상 교육 사업들을 시작을 해서 시장을 확인을 했고요. 2020년에 와서는 신한은행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선발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교육 사업들을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면서 확신을 좀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특히 베트남과 같은 소득 수준이 좀 떨어지는 국가에서는 눈에 보이는 실체에 대해서 믿는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즉 굉장히 많은 교육 앱들이 나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수익성을 가입자를 많이 모아서 MAU가 어느 정도 나오고 100만 명, 500만 명 나오지만 사실 매출과 수익을 거두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의 어쨌든 전통적인 방법이라고는 대면과 하이브리드 러닝, 즉 온라인과 이러닝을 결합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금의 용이성이 첫 번째가 있고 최소한 아직까지는 대면 수업이나 교육을 하면서 교사나 강사나 그리고 저희가 좀 특징적으로 갖고 있는 코치나 퍼실리테이터들이 눈으로 보고 느끼는 부분들을 만져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세심한 터치나 세심한 부분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오프라인 생각하는 것이고, 오프라인에 기반이 있다는 것은 지점을 많이 만들고 학생을 많이 모으면 그 위에 컨텐츠하고 솔루션을 파는, 즉 이러닝이나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스피킹 앱이나 이런 것들을 얹어서 파는, 그래서 MAU가 중요한 것보다는 실제로 저희 액티브 유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료를 원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적은 금액을 원하거나 특히 락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충성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 커리큘럼이나 저희 프로그램과 블렌디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매출이나 수익 부분을 지금 단기적으로는 오프라인 사업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정 숫자가 10,000에서 15,000명 정도 되면 충분히 콘텐츠나 솔루션으로 매출과 수익을 만들 수 있고, 이후에는 저희가 영어를 하지만 수학을 한다거나 다른 과학이나 코딩을 하는 것처럼 업셀링이나 크로스셀링을 통해서 매출과 수익을 훨씬 더 증대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수학 문제은행은 현재는 잠깐 홀딩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유는 지금 수학 시장이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수학 시장이 영어에 비해서 덜 되어 있긴 하고 당연히 두 번째 수학의 시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학교 끝나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집에 데려가서 수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학교에 끝나는 애프터스쿨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직 깨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다만 두 번째로 굉장히 좋은 부분은, 일단 여기도 수능과 같은 시험이 8월에 있는데 그게 3년 전부터 객관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에 대한 수요가 있고요. 그리고 3년 전부터 국정교과서에서 검인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종 정도를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8종 정도까지 늘린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교과서가 다양해질수록 다양한 문제가 필요하고 학생들의 내신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열리는 걸 조금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자체 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만난 스타트업과 같이 공동 개발할지 조금 더 고민해보고 올 하반기부터 다시 가동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학생 연령이나 타겟에 대한 분류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술에 대한 분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라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굉장히 큰 기업과 최근에 미팅을 했는데 유아 사업에 대한 부분들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유아 사업뿐만 아니라 유아 콘텐츠 그리고 교재, 솔루션 관련된 회사들을 미팅을 두세 군데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기업 쪽으로는 뭐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문제은행 솔루션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스피킹 앱을 만들거나 이런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약 27만 명 정도 신생아가 태어나고 있는데 현재 베트남의 경우에는 140만 명에서 150만 명 정도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구 통계학적으로도 클 뿐만 아니라 교육비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대도시의 경우는 47%까지 사용한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규제, 그리고 인허가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문화적인 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리딩 프로그램 하는 회사는 저희가 센터를 늘리면 같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일정 부분은 한국에서 진출하는 기업들, 스타트업들, 에듀테크들, 그리고 해외에서도 좀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과 같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최근 듣기에는 중국 교육 사업이 막혀 있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 기업들도 굉장히 베트남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기회이자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 위기라고 생각하는 점을 저희는 제휴나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풀들과 결합하는 부분들을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열이 높고 여러 가지 앞으로 베트남은 최소한 향후 한 5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어떤 분야들, 특히 지금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과학이라든지 수학교육뿐만 아니라 영어 시장이 가장 큰데 이게 과연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 있을 것 같고, 특히 그에 따라서 공교육의 변화도 또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경우는 또 하나의 기회라고 볼 수 있는 점은 한국처럼 평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별 또는 단위 지역별, 시별, 즉 교육청별로 여러 가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들을 통해서 저희는 시장에 대한 니즈들을 좀 더 찾아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한국 기업들, 에듀테크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성공하셨던 방식, 로컬라이제이션보다는 본인의 그것들을 고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사실
베트남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 교육 과정에 맞는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 확정이 가장 중요한 거는 베트남 문화와 교육 시스템에 어떻게 민글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교육 제도가 일부 다르기도 하지만 그 베트남 어머니들 그리고 또 베트남의 그 타이거맘들 그리고 베트남의 교육 제도들 이런 것들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빨리 캐치하고 그 사람들 그리고 그 문화와 같이 잘 굴러가는 것이 가장 큰 그 성공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중간에 그걸 잡아줄 수 있는 코디네이터 그리고 중간 관리자를 현재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뿐만 아니라 사실은 소통이 좀 잘 되고 같이 잘 영업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 분인데 영어학원을 굉장히 여러 개 하셨던 그 분을 이제 컨택을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을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 저희 성공의 가장 큰 석세스 팩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쨌든 공산 사회주의 국가니까 정부 기관과 협업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있는 것이 하나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컨텐츠를 갖고 있거나 강사 집단들, 저희가 시스템이나 컨텐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잘 저희가 협업을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회를 하나 발견한 것은 영어 쪽이긴 하지만 베트남 티칭 잡스라는 그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영어학원들이 굉장히 그 외국인들 네이티브 스피커들에 대한 처우를 잘해주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또 하나 좋은 기회를 발견해서 그분들을 잘 커뮤니티와 학습하고 공부하는 문화를 잘 만들려고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일단 저희는 3년 동안에는 학원들을 늘리는 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센터를 약 80개에서 100개 정도 센터를 만들고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의 학생을 모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의 진짜 모습은 그 3년 뒤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에서 성공했던 뭐 청담어학원이나 또 뭐 대성학원이나 입시, 영어 이런 쪽들이 있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인덱스입니다. 저희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거는 온라인 콘텐츠를 업셀링하거나 그 판매라는 수익 말씀드렸지만 사실 2만 명 정도, 2만 5천 명 정도들이 만드는 데이터들이 저희는 큰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베트남은 큰 기회가 있는 것이 인덱스가 없는 것이 큰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 표준에서 이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라는 것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통념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모 영어학원이 부산에서 영어로 100점 맞았을 때 그다음에 강남 대치동에서 100점 맞았을 때 어떤 것이 잘하느냐를 알 수가 없었으나 한국에 있는 여러 영어학원이나 이런 인덱스를 가지고 비교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즉 저희는 그런 베트남 내에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 스피킹이나 라이팅이나 리딩이나 그리고 수학도 영역별로 문제를 풀고 맞추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3년 뒤의 모습이 진짜 저희가 원하고 제가 어려운 결심하고 온 그 결실들은 그 이후부터 정말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 K 플랫폼 위스터디 센터 위 플랫폼은 교육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매력적인 교육 시장이고 저희는 일단 오프라인 학원에 포커스를 하고 있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 유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투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현재 여러 그 투자자분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언제까지 투자를 해야 되냐 부분이지만 저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안에 BEP를 맞추고 수익을 바로 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시장이 큰 만큼 그리고 제가 약 20년간의 다양한 경험, 특히 교육 사업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사업들, 직영학원 운영하는 사업들 그리고 경험들 현재 여기서 3년간 거주하면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고 만나고 교육을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최근에 영입하고 있는 멤버들 교육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 중에서는 한국 분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 같이 시너지를 만들어서 오프라인에서 먼저 저희가 성과를 내고 그 위에 저희가 업셀링을 하고 온라인 컨텐츠나 다양한 솔루션들을 컨텐츠를 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단기적인 학원뿐만 아니라 조금 더 큰 규모의 국제학교 같은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내년 정도 되면 가시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언제든지 미팅이나 컨퍼런스 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